언제나 열려 있는 밤의 창가에서 밤의 창가에서. 네. 노래가 끝날 때 다 썰어가지고 나 지금 떨어지는 소리가 나네요. 톱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참 힘든데요. 이 노래가 지금 한 3분, 4분여 되는데 4분 동안 톱질을 끊이지 않고 2박자대로 한다. 힘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사라본의 블랙버드라고 하는 곡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블랙버드는 원래 비틀즈의 노래죠. 비틀즈의 노래인데 사라본의 노래는 저도 처음 오늘 들어봤습니다. 블랙버드. 크로스비 스틸래시 앤 영도 불렀었죠. 그 우드스탁 페스티벌 때 세 사람이 나와서 불렀던 그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 이렇게 들으니까 또 참 좋네요. 톱 소리가 그 리듬을 맡아주고 나무 자르는 소리가요. 사라본의 아주 정말 좋은 소리, 목소리, 블랙버드 감상하셨습니다. 밤의 창가에서 2부는요, 밤의 창가에서 2부 11시 12분 49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김광석입니다. 오늘 2부 그리고 내일 2부에 걸쳐서 제가 한 2주 15일 정도 다녀온 그 몇 개 도시 이야기며 그 본 이야기들 그리고 음악들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22일이었죠. 22일 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떠났는데 한 16시간 정도 갔죠. 밥 먹고 잘라 그러면 깨워서 밥 주고 잘라 그러면 깨워서 영화 보러 가고 잘라 그러면 또 밥 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가 보니까 시카고라는 데 도착을 했는데 아마 그 세계에서 가장 그 발착 뜨고 내리고 하는 그 횟수가 가장 많은 공항이라고 하더군요. 오헤어 공항이라고 하는 데 내려서 여러 가지 모습도 보고 근데 참 그렇게 크다 그런 느낌은 못 가졌고요. 짐 찾느라고 정신없어서 짐 찾고 그리고 내려서 이제 가는데 그 도시가 바람이 꽤 상당히 부는 도시래요. 근데 저희 갔을 땐 운 좋게도 날씨도 맑고 바람도 별로 없고 기온이 아주 오전에 막다가 오후에 안개 끼고 이상하게 되고 그런 도시라고 하더군요. 그게 그 호수가 아주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바다가 있네 그랬더니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하더군요. 미시간 호라고 하는 그 큰 호수. 근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시카고의 건물들이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큰 건물도 많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게 시카고에 있더군요. 멍청하게도.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시어스 타워랑 거의 비등비등한 높이인데 존 행콕이라고 하는 또 그 빌딩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자 싶어서 올라갔지요. 94층까지 올라가는데 한 40몇 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초고속으로 올라가더군요. 올라가서 쭉 보면서 생각한 것이 서울에서 63 빌딩도 못 올라가 봤는데 여기 와서 94층 올라가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렇게 썩 막지는 않아서 이것저것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쭉 보면서 참 높은 건물들이 많은 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장난감 파는 가게예요. 근데 가게가 한 6층짜리 빌딩이 전부 그 장난감만 파는 가게더군요. 그래서 이제 제 딸내미 생각도 나고 그래서 조카들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장난감 싸면 사야지 그러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참 희한한 장난감들 많더군요.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하나 이러고 봤더니 곰인형 하나에 무려 200~300불씩 하고요. 200~3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돈 정도 넘지요. 그죠? 네. 그리고
아주 뭐 좋은 그 털도 아주 감촉도 좋고 그런 인형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더군요. 그래서 보면서 한국 가서 사야지 뭐 하려고 여기서 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층, 5층짜리 그 건물이 전부 장난감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뭐 그저 자연스럽게 놀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참 자연스럽게 개방을 해놓고 마구 만져도 괜찮고 그래서 보기가 참 좋더군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장난감이니까 사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 그것이 참 좋아 보이더군요. 처음 거기 시카고에서 한 6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차이나타운 가서 짜장면이 먹고 싶었는데 짜장면은 없더군요. 대충 뭐 때우고 그리고 막바로 그 다음 도시로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곡으로요 그 노래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 뉴욕에 갔을 때 이 채널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요. 101.9MHz 방송이요. 저희 불교 방송이 101.9MHz죠. 근데 뉴욕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재즈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재즈 음악들만 틀어주는 그런 그 스테이션이 101.9MHz입니다. 뉴욕에서. 그 거의 뭐 이야기도 안 해요. 음악들만 계속 나오다가 어쩌다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쑥 들어가고 또 노래 계속 나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오늘 그 2부 첫 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2부 그 제 여러 도시 기행에 대한 음악 기행에 대한 이야기들 하는데 첫 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원래 그 GRP라고 하는 그 그룹 레이블 있죠. 그 레이블에서 나온 음반인데 이 CD 101.9이라고 하는 이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만든 그런 음반입니다. 모카자바의 그 기타 소리로 한번 감상해 보시죠. 래핑 톤즈라고 하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모카자바의 래핑 톤즈라고 하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원래 그 시카고 쪽이나 뉴올리언스 이쪽은 그 빅밴드 음악들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그런 곡들을 선곡을 할까 하다가 어떤 그 제가 본 모습은 너무 도시적이고 빌딩들 숲에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별로 뭐 서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더군요. 곁에 사람에 대해서 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앞길만 걸어가고 서울 모습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더군요. 차 막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로 이제 간 곳이 그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 그 뭐 게이트웨이 아츠라고 하는 게 가장 유명하죠. 그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건데 이렇게 안에 딱 두 사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딱 앉으면은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엘리베이터처럼 탁하닥 그러면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높이가 한 200m 정도 될까요? 꽤 높아요. 근데 이제 한참 동안 이제 올라가서 딱 보면 이제 미시시피 강도 보이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이 세인트루이스 그쪽에 이제 블루스요. 소위 그 블루스 음악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미시시피. 거기서 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그 톰의 고향이 나옵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는 그 도시요. 거기는 못 가봤지만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요. 무척 시카고가 그렇게 도시적이었다고 한다면요, 세인트루이스는 참 목가적이고 목가적이진 않지만 좀 어휘 선택을 좀 잘못했네요. 네. 뭐랄까요, 참 한적하고요, 참 살만한 도시 같아요. 뭔가 집들도 많고 나무도 많고요, 일단. 그리고 일단 차들도 많지 않고, 그러면서도 다분히 뭐 유럽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나더군요. 거기서 뭐 있는데 유학생들을 만났어요.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다니는 학생들 한 60여 명 정도를 저녁 때 만나서
공연도 하고, 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저녁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별반 뭐 큰 목적 의식이 있어서 공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남들도 오니까 나도 왔다 뭐 이런 학생도 몇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말로 학문을 위해서 뭐 그 시간에 온 것도 시간 아까워서 잠시 이야기만 하고 내일 시험이 있어서 가봐야겠습니다 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뭔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 먼 때 와가지고 공부할 사람들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인트 루이스 이야기하면서 들려드릴 곡은 The Great Bluesman이라고 하는 그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에서 머디 워터스의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19 Years Old라고 하는 곡입니다. 요 곡 보내드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거기서 올드 스파게티라고 하는 그 스파게티 전문 집에 갔어요. 근데 역사가 한 100년 됐다고 하더군요. 스파게티만 팔면서 100년을 지낸 것이죠. 근데 100년 동안 그 가게 차려놓고 계속 살지는 못했겠죠. 그 주인이. 아들이 하다가 그 다음에 손녀딸이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빵도 맛있고 스파게티 소위 한 50여 가지가 넘는 것 같더군요. 메뉴판을 이렇게 보았더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머디 워터스의 19 Years Old 들려드립니다. 네, 머디 워터스의 19 Years Old라고 하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그 세인트 루이스 쪽이 그 남부 쪽이죠. 그래서 이런 원래 그 블루스 이런 음악들을 듣기를 원해서 밤에 그 유학생 한 분의 안내를 받아서 어느 클럽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은 음악을 듣겠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냥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뭐 이렇게 4명이서 하는 그 밴드가 있더군요. 근데 춤추는 곳은 아니고 그저 이제 앉아서들 나름대로 마실 것들 마셔가면서 이렇게 보는 곳이었는데 이글스라는 그룹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그쪽 그 음악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더군요. 블루스 요즘 음악들이 거의 다 크로스오버 되니까는요. 이렇게 퓨전 식으로 이렇게 혼합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블루스를 근간에 두고 여러 가지 락적인 것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예전에 하던 그런 오리지널 블루스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흡족해하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2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 친구가 살고 있어서 꼭 한번 4년 만에 만나고 싶어서 미니애폴리스라는 데를 갔었죠. 세인트 루이스에서 2시간 정도 갑니다. 시카고에서는 남부로 1시간 내려와서 세인트 루이스였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갔지요. 갔는데 거기서 본 것 중에 참 재미난 것은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는 한적하고요. 정말 세인트 폴, 미니애폴리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도시가 먼저 생겼대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바로 미니애폴리스가 요즘은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쪽에서 그 친구의 안내로 롤링 카페라고 하는 카페 가게 됐어요. 근데 금요일날 밤이라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무척 많더군요. 근데 그 카페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무척 부러웠던 것이 젊은 20대 그런 히피족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펑키족처럼 보이는 머리 이상하게 물들이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양복을 점잖게 입으신 한 중년의 어른들도 와 있더군요. 좀 나이 많이 드신 그런 분들도 와 계시고요. 할머니도 와 계시고
이 카페가 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카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카페가 한 70년 된 그런 역사를 자랑한대요. 뭐 근데 낮에는 신앙송회 문인들 모여서 신앙송회하고 밤에는 그렇게 이제 음악 연주도 하면서 마실 것들 마시고 뭐 그러면서 대화의 장이 열리는 그런 장소라고 하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젊은 사람과 또 나이 드신 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들이 그렇게 뭔가 이제 아주 보기 안 좋은 모습들,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가벼워 보이고 하는 면들이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어떤 기본적인 힘이 분명히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그만 카페에 들어가서 보고요. 무척 부럽더군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서로 대화는 안 나누더라도 어떤 한 공간 안에서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 부러워 보이더군요. 롤링 카페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사는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타고 위스콘신주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는 뭐 도시들 이름이 인디안식 이름이 많더군요. 뭐 미나모니니 뭐 일본 사람이 지었니? 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인디안이 지었다고 하더군요. 미나모니 뭐 이런 이름들. 그쪽으로 가는데 참 넓긴 넓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오른쪽에는 옥수수 밭이고요. 왼쪽에는 무슨 젖소들 방목하는 그런 곳인데 가도 끝이 없어요.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갔는데도 결국 안 끝나고 말더군요. 옥수수 밭이 계속 되고 왼쪽에는 젖소들이 계속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깃값이 싼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뭐 그 생각이 나고요. 한국인점에 들어갔더니 불고기가 상당히 맛있더군요. 여기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싸고요. 미니애폴리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함께 모여서 있었던 롤링 카페에서 들었던 음악이 생각이 나서요. 비슷한 곡을 하나 골랐습니다. 안나 카람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입니다. 이 여자 가수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곡을 부릅니다. 까미노스 크루자도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스페니쉬라서 까미노스 크루자도스 뭐 이런 곡입니다. 밤 분위기에 참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즈 연주를 즉흥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피아노, 색소폰 2개 그리고 드럼. 그래서 즉흥으로 막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음악들 들으면서 뭐 이렇게 대화들을 나누시더군요. 그래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아트 블랙키 앤 재즈 메신저스. 아트 블랙키 앤 재즈 메신저스의 4-1이라고 하는 곡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나카람의 까미노스 크루자도스. 직접 기타 치면서 부르는 여자 노래 참 좋죠. 이 음반이 체스키 레벨이라고 하는 음반 회사에서 나왔는데 마이크 딱 2대만 씁니다. 이 회사 특징이요. 녹음 방식이. 그래서 전부 소리를 정말 제대로 잡아냈죠. 녹음 기술이 발전해서 요즘 뭐 여러 가지 더빙이다 여러 가지 멀티트랙을 쓰고 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귀 2개로 듣기 때문에 그 2개의 귀를 어떤 개념화해서 마이크 2대만 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정말 듣기 좋은 소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레이블에서 나온 곡 들려드렸고요. 아드블키의 곡 4-Only라고 하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되네요. 51분 58초 넘어가고 있는데 요 다음에 제가 간 곳이 내슈빌이라고 하는 컨트리 음악의 전당이라고 하는 데죠. 내슈빌에 갔었는데 내슈빌은 세인트루이스보다 훨씬 더 남부입니다. 그래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한적해요. 뭐 그렇게 뭐 도지적이도 않고 뭐 그래서 일단 제가 기타를 좀 치니까 좀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만지니까요. 그래서 기타 가게부터 들러보았습니다. 그런 기타라고 하는 가게가 있던데 기타만 쫙 있더군요. 근데 목록을 이렇게 쭉 보니까 1930년도에 생산된 기타부터 요즘 최신의 기타, 통기타부터 일렉트릭 기타까지 기타란 기타는 다 있더군요. 근데 이제 1940년도산 마틴 기타라고 있습니다. 마틴 기타, 통기타 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꼭 쳐보고 싶은 그런 기타인데 1940년도산을 하나 쳐보자고 그래서 만져봤더니 소리는 좋더군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림에 떡이 돼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왔지요. 나왔더니 뭐 소위 웨스턴이라고 하는 자 붙은 거는 전부 다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또 무슨 웨스턴 부츠, 모자, 뭐 혁띠, 청바지, 말안장부터 뭐 안 파는 게 없더군요. 그런 가게에도 들어가 봤고. 근데 막상 컨트리 뮤직이 많이 되는 곳이라서 음악적으로 어떤 참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느 선술집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영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노래는 잘하는 것 같더군요. 거기서는 좀 실망을 하고요. 사실 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은 아예 극장들 하나씩 확보를 하고 그 극장에서만 전용으로 아예 공연을 하고 그러고 있더군요. 그리고 참 재미났던 거는 차들만 다 모아놓은 그런 데가 있더군요. 무슨 카 컬렉터즈 무슨 뭐 이런 이름인데요. 옛날 차들 그리고 컨트리 뮤직 하던 사람들의 아주 너무너무 이쁜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아주 엄청나게 모아놨는데 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차 잘 모르니까는요. 그냥 멋있다 그러고 나왔지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오늘 끝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닐령의 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닐령이 뭐 컨트리는 아니지만은요. 닐령이 최근에 낸 음반인데 이 음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실려 있는 곡인데 하베스트 문이라고 하는 음반의 내추럴 뷰티라고 하는 곡입니다. 닐령이 그동안 뭐 전자음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가장 좋은 음악은 내가 예전에 하던 통기타 하나 들고 하던 음악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음반을 냈다고 합니다. 내추럴 뷰티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하고 함께 했던 미국 음악 기행은 오늘 마치고 내일 2부에서 다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닐령의 내추럴 뷰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밤의 창가에서 2부 첫 곡으로 팻 시거의 턴이라고 하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팻 시거 하면은 이 사람은 뭐 광부 출신이기도 하고요. 플라워 무브먼트라고 하죠. 히피들 한참 나오고 그맘때 어떤 플라워 무브먼트의 아주 기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팻 시거 반전적인 그런 노래들을 불러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곡이 참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뭐 금지곡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팻 시거 턴이라고 하는 거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음반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우디 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뭐 밥 딜런, 팻 시거, 존 바이즈, 알러 거슬이 뭐 이런 사람들이 함께해서 만든 음반인데요. 공연 실황을 담은 음반인데 거기서도 이 팻 시거의 아주 좋은 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팻 시거의 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밤의 창가에서 2부는요. 대현, 한국고닥, 서울우유, 오리온 프리트웨이, 혜태음료, 태평영화, 혜태제과에서 함께합니다. 네, 어제 저녁이 됐네. 어제 밤의 창가에서 2부 그리고 오늘 밤의 창가에서 2부에서는 제가 갔다 온 나라 몇 군데 그리고 음악들
들려드리면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그리고 내시빌, 미니애폴리스 이쪽 이야기들을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뉴욕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정말 복잡하고 그런 맨하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5일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워싱턴 스퀘어 파크이라고 하는데 그리니치 빌리지 쪽에 한 5일 정도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나가서 다른 것도 구경하고 그랬지만 처음에 하도 겁을 주길래요. 잔뜩 겁을 먹고 들어갔어요. 맨하탄에. 괜히 흑인들이 말 시키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고 지나가라. 너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이런 이야기들. 또 할렘이나 브루클린 쪽으로 잘못 들어가면은 성에서 나올 생각은 아예 말아라.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 듣고 그래서 잔뜩 겁을 먹고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더군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처음에 갔는데 공원 주변에 흑인들이 많더군요. 흑인들이 종이컵, 조금 큰 콜라나 이렇게 주스 담을 수 있는 종이컵 있잖아요. 좀 큰 종이컵을 들고 한 푼 줍쇼 이러더군요. 물론 우리나라 말로 안 했지만은 짤랑짤랑 흔들면서 무조건 달래요. 그래서 그럼 말도 안 하고 지나가면 또 아무 말도 안 하대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좀 돈 빌어서 뭘 하나 이렇게 보았더니 햄버거 가게 들어가서 햄버거 사 먹더만요. 그걸로 가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전부 거지들만 앉아있고. 그래서 어쨌건 처음 가서 되게 좀 무섭다 이런 생각만 하고 그랬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그리고 공원이요. 워싱턴 스퀘어 공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침 한 8시쯤 됐는데 거기 시간으로요. 너나 할 것 없이 개들을 끌고 공원으로 나오더군요. 근데 공연 한켠에 개들만 놀 수 있는 개들의 공원이 따로 있더군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잠금 장치도 있고 철망도 쳐놓고 그래서 안에 그냥 개들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 개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그러면 개 주인들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또 따뜻한 차 한 잔씩 하면서 서로들 이야기들 하고 그러더군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뉴욕에서 개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꽤 부자라고들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개 키우기 그렇게 힘들지 않죠. 개들 참 아끼대요. 보면서 개 발자가 훨씬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밤중에 그렇게 아주 설치고 다니던 흑인들, 거지들이 아침에는 힘을 못 쓰대요. 그냥 멀뚱한 눈으로 멍청히 보고 그냥 공원 벤치에 누워서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 감기도 안 걸리나 봐요. 거기서 그냥 노숙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GRP 음반에서 뉴욕 얘기했었죠. 뉴욕의 101.9이라고 하는 재즈 곡들만 틀어주는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101.9MHz요. 저희 불교 방송도 101.9MHz죠. 그래서 되게 반가워서 들었더니 정말 좋은 곡들만 틀어주더군요. 근데 이 GRP라고 하는 레이블에 소속된 재즈 연주자들이 이 101.9, CD 101.9 여기 출연해서 연주했던 곡들만 모은 CD 음반을 하나 사왔는데 거기 중에서 어제는 누구였죠? 모카자바의 곡을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레리 칼튼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레리 칼튼. Kid Glove라고 하는 곡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레리 칼튼의 Kid Glove라고 하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팔자 좋은 개들 구경하고 나서 뭔가 좀 돌아다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플 투어라고 하는 2층 버스가 있습니다. 2층은 차량이 없어서 하늘도 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탔는데 추워서 그랬는지 윗천장을 씌워놨더군요. 그래서 답답하면서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타는데
소호라고 하는 그 그리니치 빌리지 쪽에서 조금 더 떨어진 그 소호 있는 데서 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소호는 뭐 갤러리도 많고요. 또 예술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라서 참 재미난 곳이다 그랬는데 그쪽 구경은 뭐 자세히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차이나타운도 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는 데 가서 그 빌딩 구경도 하고 그 왜 예전에 그 킹콩 보셨어요? 영화? 킹콩이 매달려서 있던 데가 그 빌딩 맞죠? 네. 그 밑에 들어갔다가 바로 옆에 그 무슨 슈퍼마켓에 들어갔더니 영어를 해도 잘 안 통하는 그런 가게더라고요. 인도 쪽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발음을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뭐 저도 뭐 못하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니까 그냥 손짓 발짓해도 다 통하더군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그 록펠러 센터를 갔는데 그 빌딩 바로 앞에 그쭉 조금 이렇게 들어가게 이제 양쪽으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고 가운데 공원처럼 이렇게 벤치들이 꾸며져 있는데 분수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꽃들로 전부 이렇게 장식을 해놨더군요. 꽃등 꽃으로 전부 장식을 해놨는데 참 이쁘더군요. 도시 한가운데서 뭐 늘 사시사철 그렇게 꽃을 볼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쭉 가보니까 빌딩 바로 밑에는 그 얼음을 얼려가지고 거기서 그 아이스 댄싱을 하더군요. 구경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버스를 내려서 그 보석상에 구경을 갔었습니다. 티파니라고 하는 유명한 보석상에 들어갔는데 이쁜 거 정말 많더군요. 근데 뭐 시계 하나에 뭐 700만 원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구경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좀 담배 한 대 피고 싶어서 그 가게 앞에서 안에서 매장 안에서는 못 피니까요. 나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뭐 관리인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여기 서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표지판을 가리키면서 서 있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 표지판이 차들을 위한 표지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위한 표지판이더군요. No stop이라 해가지고 그 블럭 안에서 서 있으면 안 된대요. 그 티파니라는 보석상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인도까지 사버렸나 봐요. 그래서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앞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쇼윈도우를 가린다고 서 있으면은 벌금 낸대요. 그래서 얼른 담배를 끄고 다시 들어가서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거리에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도 살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별반 불편함 없이 사는 것들 보니까 참 이게 이상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로서로를 인정하고 또 서로서로를 아예 안 보려고 하고 또 자기 앞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와 연관이 없으면 아예 대화도 없고 관심도 안 기울이죠. 그러고 나서 집으로 오는 길에 집이 아니라 그 호텔 쪽으로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에서도 뭐 그래요. 서로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타도 절대로 뭐 짐을 받아준다거나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왜 내 가방을 맡아주려고 하지? 도둑으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 쉽다라고도 해주더군요. 이야기를 같이 간 사람이. 그래서 참 이상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꼭 이 노래가 꼭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이라고 하는 노래가 무척이나 생각나더군요. 지하철 안에 이렇게 오면서 나오면서 바로 그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뽕래프의 연인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연인이 그 여자가요. 화가 여자가 그 사랑했던 첼리스트를 막 찾으러 다니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뉴욕 지하철
막 이런데, 같은데 말이죠. 그 지하철에서 막 연주하는 그 첼로 소리. 근데 나오는 길에,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나오는 길에 바이올린 소리가 막 들리더군요. 그래서 그 영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가보았더니 흑인 하나가 막 연주를 하는데 썩 잘해요.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그냥 돈을 주든 말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앞에 가서 동전 몇 입 던져주고 이렇게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해주더군요. 그래서 잠시 그 구경도 하고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이렇게 정냄미가 물씬 풍기는 도시는 아닌 듯 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앞만 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우리 그 서울의 모습도 뭐 그런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우리 서울은 나름대로 정내미가 있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지하철 타면서 생각났던 곡 들려드릴게요.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 네, 브랜포드 마샬리스의 그 색소폰 연주가 끝에 들리는 게 아주 묘한 느낌을 줍니다. FM 101.9MHz로 방송되는 불교방송국 밤의 창가에서 저는 김광석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참 기분이 나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박물관에 갔을 텐데, 뭐 이것저것 정말 옛날 것들 많이들 훔쳐다 놨더군요. 훔쳐다 놓은 게 아니라 사다 놨더군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여하튼 정말 좋은 것들, 예전 것들, 볼 것들 많더군요. 근데 한국관에 갔을 때였습니다. 정말 화나는 것이 일본도 그렇고 중국관도 그렇고 그쪽은 꽤 많이들 있었어요. 뭐 불상도 있고 정말 진귀한 물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보았지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한국관을 또 보았더니 그 옛날 서당 모습 있죠. 초로 만든 그 나부로 만든 밀랍으로 만든 인형 딱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서당 그 훈장님 책상 하나에 공부하는 그 모습, 한복 입은 그 모습.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관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직접 뭐 이렇게 기증도 하고 뭐 그래서 만든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져다 놓은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던데 우리는 뭐 기증할 것도 없나요? 뭐 여하튼 되게 속상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래서 나와서 여기저기 또 걸어 다니다가 안 가볼 수가 없는 데가 있죠. 뉴욕 가면 꼭 뭐 브로드웨이에 뮤지컬을 하나 봐라. 뭐 그래서 어렵게 표 2장 구해서 보았습니다. 레미제라블 보았는데 영어로들 막 이렇게 노래하대요. 물론 미국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서 노래는 참 잘합니다. 그거 보고 그리고 나서 그날은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폴 사이먼과 아드 카펑클이 공연했던 그 센트럴 파크를 볼 수 있었어요. 갔더니 공원에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한가하게 잘 지낸다 그랬더니 전부 실직자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은 나라에서 보조금은 나온답니다. 생활비는. 근데 이제 할 일 없고 그러니까 공원에 나와서 낮잠 자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뭐 그죠? 롤러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그리고 참 묘한 거는 시내에서도 센트럴파크 안에서는 그렇게 죽자사자 뛰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조깅이라고 하죠. 근데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들 뛰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시간도 많다. 저렇게 뛰냐? 그랬더니 몸 생각해서 그렇게 뛰는 사람들이 많대요. 정말 잘 뛰더군요. 지치지도 않는지. 마침 그때가 김원기 선수가 왜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3등 했지요? 그거 준비하기 며칠 전이어서 그 포스터를 몇 장 얻어왔지요. 그 사람들 준비하고 뭐 포스터 붙여놓고 그러더군요. 센트럴파크 가서 이렇게 보는데 가을이라서 낙엽도 이렇게 탁 구르고 그러니까 기분 좋더군요. 여러분들 혹시
웨네리 메셀리에서 그 영화 보셨어요? 그 세리가 헨리가 세리를 만났을 때인가요? 뭐 그 영화에서 그 꼬마 애들이 막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하던 그 장면 바로 그 안에 있더군요. 그래서 구경도 하고 여기구나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바로 저희 호텔이 그 워싱턴 스퀘어 호텔이라고 그 워싱턴 스퀘어 팍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그 옆에 보면은 그 포스터 있죠.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 개선문 같은 문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참 열심히 봤었죠. 그리고 나서 밤에 간 곳이 그 블루노트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 예전부터 그 많은 그 재즈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간 곳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갔을 때는 그 다이안 리브스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가 나와서 함께 하는데 참 노래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나온 사람이 그 뭐 다이안 슈어 백인 그 장님 가수 있죠. 그 사람 또 리리트너와 함께 뭐 밥 짐스랑 뭐 이렇게 하는 포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턱앤 패티의 그 턱도 기타 연주를 하고 그 스탠리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이상하게 기타 치는 사람 그 사람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포스터만 보고 못 봤어요. 시간이 안 돼서요. 비싸기도 되게 비싸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았는데 역시 그 재즈나 뭐 이런 것들이 미국적인 감성인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그 다이안 립스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첫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노래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그날따라 이제 비가 왔는데요. 이렇게 쭉 오면서 비가 오고 또 밤이고 그러니까 꽤 좀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흑인들 이렇게 밤만 되면 이렇게 설치고 다녀요. 그래서 오는데 또 그쪽은 길 찾기가 좀 되게 힘들더군요. 왔다 갔다 막 꼬이고 그래서 집에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 보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네, 여하튼 그날 그 블루노트에서 들었던 그 재즈 생각하면서 오늘 덱스터 고든의 곡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도 예전에 바로 이 블루노트에서 연주한 것을 그대로 녹음한 실황 음반입니다. 블루노트라고 하는 그 레이블루 음반이 여러 장 나와 있지요. 시중에 있는 뭐 레코드 가게에서도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음반인데 예전에 그 덱스터 고든이 블루노트에서 연주하던 그걸 그대로 실황으로 담은 음반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치즈케이크라고 하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덱스터 고든의 치즈케이크라고 하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블루노트에 들어갈 때 한 1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줄 서서 비가 오는데 그래도 줄 세워놓더군요. 전부 다들 그 전날이나 뭐 전전날 이렇게 예약한 손님들인데도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가더군요. 네. 여하튼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날이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그 호박에다가 호박 귀신 이렇게 새겨서 문 앞에 다들 놔두고 뭐 이렇게 이상한 문장하고 문 두드리면은 사탕 안 주면은 뭐 해코지하고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하죠. 사탕 안 주면 뭐 그런 날인데 제가 있던 곳이 그 빌리지 쪽이었는데요. 그리니치 빌리지 쪽이었는데 거기는 오래된 그 카페들 또 좀 문화적인 뭐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전혀 뭐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시하고 이쪽 맨하탄 시내 쪽하고 이쪽하고. 근데 그날이 바로 그 뉴욕 마라톤이 있던 날이었고 김원기 선수가 3등했고 그리고 할로윈 데이였고 빌리지에서는 뭐 야단이 났더군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들 귀신같이 하고 꾸미고 나서 뭐 머리에 이렇게 뭐 분장이죠. 아주 특이하게 분장을 해서 칼을 꽂고 뭐 피를 흘리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 왜 모자가 달린 긴 까만 코트를 입었는데 얼굴을 딱 보면 해골이에요. 뭐 이러고 화살을 등 뒤로 해서 뭐 앞으로 이상하게 해서 분장을 해서 그리고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정말 재미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며칠 있으면서 뭐 몇 군데 카페를 들어갔었어요. 피가로, 뭐 구니스, 박서스, 그리고 뭐 올리브, 뭐 이런 카페들을 들었었는데, 각자 카페들이 뭐 역사가 뭐 100년 된 데도 있고요. 몇십 년씩 된 그런 카페들,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각자 그 집에서 끓여주는 자신들의 커피 맛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카푸치노를 한 잔 시켜서 먹는데 못 먹겠더군요. 반쯤 먹고 못 먹었는데. 여하튼 그날 마지막 날 구니스라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통기타 음악을 하고 또 뭐 라이브로 음악을 하는 그런 카페였는데,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수잔 베가라고 하는 가수도 거기서 잠시 노래를 했었다고 하더군요. 뉴욕 대학교요, NYU 다니는 분들 중에서 뭐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그런 데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뭐 노래도 듣다가 어줍잖게 나가서 노래도 몇 곡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노래 불렀더니 서양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조그만 동양 애가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기자 핫동살만 먹은 소리로 와 그랬더니 뭐 맥주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얻어먹고 그랬죠. 근데 바로 옆에 보니까 킴스 비디오라고 하는 비디오 샵이 있더라고요. 근데 킴스 비디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주인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더군요. 그냥 킴스 비디오였어요. 근데 참 부러웠던 것이 비디오 영화들이 정말 좋은 영화부터 여자들 옷 벗고 나오는 영화까지 전부 다 있더군요. 근데 자주 못 접하는 그런 영화들이요. 유럽 쪽 영화, 소련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몇 개 사왔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말했다. 그냥 구경만 했지요. 구니스에서 있었던 그 분위기가 아직 안 잊혀지는데요. 그래서 수잔 베가의 곡을 한 곡 골랐습니다. 새로 나온 음반인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 곡. 모던 포크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참 뭐라고 장르를 구분질 수가 없겠는데, 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화씨 99.9도라고 하는 앨범 타이틀에 있는 화씨 99.9도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수잔 베가의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니치 빌리지 쪽에 어떤 카페나, 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장사를 해오는 그런 코너별로 가게들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자부심 있게 또 자기 가게를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묘한 느낌을 가지게 되더군요. 빌리지 쪽에 있는 카페들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신천 쪽에 어떤 카페나 선술집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군요. 근데 그들은 몇십 년 동안 그걸 지키고 또 아끼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요즘 신촌에 가면 예전에 느끼던 그런 감정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좀 된다 하니까 전부 노래방이고, 좀 된다 하니까 뭐 전부 락 카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것 같더군요. 여하튼 뭐 그거는 좀 부럽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감정은 뭔가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물론 나쁘게 보면은 자기 앞만, 자기 구두코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이게 좀 남들이 어떻게 하든 어떤 충격이 오든 여유롭게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떤 완충작용들 같은 것 같아요. 탄력성 있게 스프링을 아주 미제 좋은 스프링을 가슴에 하나씩 달고 다니는 것인지, 뭐 아주 여유로움과 완충작용 뭐 이런 것들이 참 부러워 보이더군요. 우리들 좀 그렇게 여유롭게 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그 일에 아주 느긋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팬맨스니 그룹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긴 곡인데 조금 잘리겠네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워터컬러즈라고 하는 곡 들려드리면서 어제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뭐
제 느낌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마쳐야죠. 팬맨스니의 워드 컬러스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인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